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렇게 돼서 이제 협상이 그때 유리하게. 그러면 집값에 포함을 해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집행 취득 비용까지. 금액에 다 들어가는 거죠. 채무자 가족분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발생한 금액이 집이 커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디스카운트를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강제집행은 저번 편에서 좀 다뤘으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도 좋겠다. 나는 강제집행한 돈은 거의 쉽지 않다. 네. 그건 내 비용이다 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강제집행 비용을 받아냈다. 그거부터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건 어떻게 받았어요? 일단 막 달라고 계속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봐요. 네, 이제 강제집행 하시면은 알아보시겠지만 이제 강제집행 비용도 양도소득세 때 차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프로세스를 당연히 할 텐데 네. 그게 이제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금액을 확정 짓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정도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럼 그게 이제 저 혼자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상대방 카운터파트인 이제 채무자한테도 그게 날라가요. 법원의 입장에선 이제 네. 아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 네. 때문에 어. 이 정도 금액을 썼다는데 맞냐? 그럼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선 이건 좀 과하게 쓴 것 같은데라고 하면 뭐 이제 반박 논지로 법원에 신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그 세입자한테 법원 문서가 날라가요. 네, 그러면 이제 한편 쫓겨난 사람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전에는 나라에서 설마 날 쫓아내겠어라는 느낌으로 끝까지 그렇죠. 버티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쫓겨나 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법원의 문서가 갖는 위력을 좀 잘 알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그걸 무서울 것 같아요. 경험을 그걸 해봤으니까. 먼저 그걸 연락이 또- 오더라고요. 그게 날라가니까 바로 전화가 왔고 이게 날라왔는데 이게 뭐냐. 그 사람은 사실 되게 무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먼저 인식을 시켜드렸고 난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너가 나쁜 일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비용이 발생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받아낼 수 있는데 그 정도만 말씀하시면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렇게 돼서 이제 협상이 그때 유리하게 된 그 것 같아요. 아드님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그분 가족 관계가 복잡한데 사촌 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확정 처리를 해야 돼서 법원 문서가 날려갔을 때 네. 그게 압박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게 한번 쫓겨난 경험을 하니까 또 뭐 하시면 양도소득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집값에 포함을 해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집행 그게 취득 비용까지. 금액에 다 들어가는 거죠. 채무자 가족분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발생한 금액이 집이 커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디스카운트를 서로 협의를 해서 한 300만 원만 받는 걸로. 그러면 법원에 제출했던 그 확정 처리해달라. 그게 용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한 양도소득세 부분도 있고 하나는 그게 처리가 돼야 폐기를 경매로 올릴 수가 있어요. 창고에 있는 물건을. 그래서 그 경매에 올려야 제가 또 낙찰을 받아서 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니 전문가야. 이 정도면 여기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 제가 해본 것까지만 압니다. 300만 원에 채무자분이랑 협상을 네, 해서 더 올리면 못 받을 것 같아서. 그 정도면 완전 선방했지. 이렇게 선생님한테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아. 너무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비용까지 네. 환수를 좀 하신 거고 그때 수리는 기본 수리만 우리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세입자를 받았는데 근데 세입자분이 좀 오래 계시지는 않았나 봐요. 누수가 일단 두 차례 발생했고 그렇지. 일단 첫 그게 번째 좀 집이 낡았잖아요. 오래된 네. 집이잖아. 네, 생각해보니까 뭐 4개월까지 아니었던 거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있었나 그랬었는데 첫 번째 누수가 올해 이제 장마가 크게 맞아. 와가지고 이제 장마 때 한번 누수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누수가 일어났다 이 정도 수준이지 맞아. 막 누수가 일어나서 못 살겠네 맞아. 이 정도 느낌은 아닌 약간 그냥 벽지가 좀 젖었다 한번 마른 그 정도 느낌? 그리고 그게 또 창문 있는 그쪽 위에 네. 좀 그랬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연락이 안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우리는 일단 기다려야 되거든. 네네. 별로 안 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말랐나 보다 했죠. 맞아. 한 달 뒤인가 또 연락이 왔다. 네, 한 달 뒤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좀 약간 비가 그래도 끝이고 나서였나? 네, 누수가 이제 윗집에서 발생을 해서 맞아. 윗천장에서 물이 샌다라고 민원이 그때 막 들어왔고 거의 뚝뚝 떨어질 정도. 아니요, 그 다음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는 젖었을 때였구나. 네, 그냥 네. 이제 위에서 젖었을 텐데 사실 원래 세입자를 받기 전에도 윗집에서 뭔가 누수가 조금
있다 정도는 알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하루에 한 방울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라 사실 윗집에 말했지만 윗집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낡은 집 샀으면은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지라고 해서 더 진행을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벽지가 좀 젖었으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뭐 화는 내시는데 결국 이제 자기가 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네. 수리해준다 그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좀 있긴 했는데, 사람을 누가 알아보냐 그거 체크하는데 한 돈 100만 원 막 드는데 본인이 막 직접 기술자라고 하셔가지고 네, 분이라고 본인이 이제 수리를 하셨는데, 그 수리를 한 게 잘못돼서 이제 완전 물난리가 났던 거죠. 결국에 수리는 지금 다 네. 된 거죠. 거기. 수리는 이제 다 됐고 다시 도배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죠. 그때 막 몰딩도 뒤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나? 뭐 몰딩은 원래 뒤틀려 있었던 거고, 그거는 그냥 이제 좀 과하게 일단 부르고 시작해야 절충안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몰딩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몰딩은 원래부터 오래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리가 잘 됐는데, 수리 비용에 있어서 어쨌든 네. 피해를 위층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선생님 집이 피해를 본 거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계획이 좀 있다고. 일단은 뭐 저도 그렇고 전에 살았던 세입자도 피해를 봤잖아요. 그렇지. 뭐 사실 그거 네. 세 가지고 선생님이 계약 기간도 안 됐는데 장마 왔을 때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은 세입자를 알아보시라, 구하면은 나가도 된다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못 구하고 계셨어요. 들어올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벽지가 다 젖어 있는데 들어올 사람은 더더욱이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어필을 하시다가 이제 물난리가 나니까 네. 이거는 진짜 빼줘야 되는 게 상도덕이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오케이를 해서 그럼 나가셔도 된다, 세입자는 제가 알아서 구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맞아요. 나가시기로 해서 나가셨고, 나가시고 나니까 이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사를 물난리 때문에 하게 됐으니 이사비를 달라,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옷을 버리게 됐다는 등,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등 해서 이제 그런 걸 묶어서 집주인한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더라. 약간 협박을 네. 한 거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해야지. 그 전에 얘기했으면